수급으로 시장 풀어보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우식의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우식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급 포인트부터 짚어주십시오. 모멘텀이 없는 그런 장이 계속되고 있죠. G20 재무장관 회의로 가보겠습니다. 그나마 글로벌 가장 큰 이슈가 되겠고 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글로벌 전체 시장이 유동성에 의한 장, 또 각국의 정책에 의한 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소외된 측면이 강하죠. 특히나 우리는 금리도 동결했었고 추경도 집행 이제 곧 되겠지만은 크게 약발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일본은 지금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자금이 일본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우리와는 아주 상반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 엔화 약세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극복이 없이는 우리 실적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당장 이제 원엔 환율 그림을 보시면은 확연하게 이제 어떤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원엔 환율 같은 경우가 지난 2008년부터 이어지던 어떤 그런 글로벌 위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 당시 이제 급등 이후에 이제 어떤 가격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00엔당 1,4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고정되는 흐름을 계속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그 작년 말부터 해서 일본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1,130원 최근까지 떨어졌으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내다본다 그러면은 거의 작년 말과 비교해서 일본과 우리가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거의 일본은 20% 정도의 어떤 경쟁 우위에 갑자기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적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좋은 업종 같은 경우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안 좋은 업종 같은 경우도 더 실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지금 우리 증시 자체적으로 볼 때 큰 모멘텀이 없죠. 해서 좀 굉장히 우울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나마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기대가 낮출 필요도 있겠지만은 지난 2월에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분위기로 갔었고, 하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미국에서 경고가 좀 나오고 있죠. 또 이번 아까 기사도 보니까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공동성명 그 초안에 직접적으로 일본을 검열한 건 아니지만은 엔저 견제를 또 염두에 둔 어떤 그런 문구가 있다니까 이번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분명히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엔화가 잡힌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아마 그래서도 일단 숨통을 튀는 역할은 분명히 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엔화를 못 잡는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모멘텀 부재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오늘 밤부터 열리게 되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회의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포인트는 G20 재무장관 회의로 잡으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엔화에 대한 어떤 견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미국 경고처럼 미미한 경고가 아니라 이번에 조금 엔화가 잡히든 안 잡히든 좀 강력한 발언이 한 번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밖에 저는 없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기관들 어떤 것들 사고 있는지 먼저 외국인 봐주십시오. 외국인들도 그렇고요. 그 외국인은 전체적으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전 또 오후에서 어제도 그랬었고 매도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일단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흐름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답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고요. 일단 그 팩트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고, 오늘도 매도가 나오는데 전기전자 서비스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화학 유통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큰 의미는 두기는 어렵겠죠. 매수 종목을 보니까 기아차도 보이고요. 또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공통적인 것들은 보니까 낙폭과대죠. 최근에 많이 밀렸던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연속성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LG U 플러스 같은 종목도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역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수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 특히나 엔화도 그렇고 우리 환율도 그렇고 상당히 아직도 불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관망 내지는 매도 쪽에 가까운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망이지만 지금 매도 쪽에 가까운 관망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반해 기관들은 어떤가요?
외국인이 좀 안 되면 우리 국내 기관 쪽에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죠.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기관 쪽의 매도가 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운수 장비, 유통, 금융 해서 매도가 나오는데 전기 전자 쪽에 매도가 많은 것은 참 아쉬운 게 호재보다도 악재는 정말 빨리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애플 급락의 영향이죠. 그래서 오늘 기관의 매도는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쪽에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잡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서비스나 운수 창고 쪽에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아직 큰 의미를 두기에는 좀 적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매수 기관들의 어떤 매수 종목을 보니까 역시 방어 쪽인 그런 한국전력이나 KTNG 쪽이 보이고요. 낙폭과대인 LG화학, 또 현대건설, 삼성중공업도 보이긴 하지만은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좀 더 이어질지 이 추세적인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에 가까운 관망을 하고 있고 기관들은 작은 이슈에 오히려 악재에 더 크게 반응하는 민감한 시장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좀 시원하게 뭔가 엔화에 대해서 강한 언급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모멘텀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큰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어제나 그제나 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부진 업종 낙폭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섣불리 들어가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계속 그 부분은 아무래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의 우위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아직은 코스닥 중성주 중기 관심 이 부분도 여전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라도 따라잡는 매매는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좀 급락이 나올 때만 실적이 우량한 종목을 선별적으로 잡는 정도만 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실적 시즌 역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적 동향 각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동향을 아주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전략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수급으로 시장 풀어봤고요. SK증권 영업부 김우식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